네,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이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열심히 와야죠. 네. 지난번에 우리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이거 이름을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민주당 전모 의원님, 전모 의원님, 그걸 뭘 또 전모 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 전모 의원님 그리고 네. 용기 의원님, 예. 용기 의원님하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출연하신 용기 많은 우리 전모 의원님. 그렇죠. 네. 용기 의원님과 네. 전 용기 의원님과 출연하신 과정에서 네, 출연하신 내용분 중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음. 공부를 안 하시고 나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탁 지적해 주셨는데. 네, 달러 인덱스 부분. 네네네네네. 달러가 약세다 이 부분 이제 네네네. 말씀드렸었는데. 공부 좀 해라. 이런 거였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부분이 참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네네네. 전용기 의원한테 무슨 항의를 받지 않으셨죠? 아니요, 전용기 의원 뭐 그런 걸로 항의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고. 워낙 그래서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또 아무래도 젊은 의원들끼리는 당을 네. 떠나서도 또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오히려 이제 그 지난번에 출연한 거를 다른 의원님들이 몇 분 보시고 네. 연락이 또 오셨더라고요. 네, 재미없다고? 아니 너무 잘했다. 야, 예.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새 네. 환율 가지고 뭐 정부도 그렇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고 뭐 서학개미들 이상하게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자꾸 네. 뭐 연금 녹이고 이러는데 네네네. 시원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다른 의원님들이 몇 분 연락 오셨더라고요. 네. 기재위원이시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기재위원이시니까. 자, 오늘도 기재위원이시니까 저희 다 또 여쭤볼게요. 네. 또 이해훈 지명자, 이명자 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네, 저는 그때까지 못 버틸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슈들이 너무 펑펑 터지니까 이해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고 있을 겁니다. 안심하겠죠. 이제 내 뉴스가 조금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구나.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지금 19일이 청문회 예정인데 뭐 아직 뭐 한 5일 남았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못 버틸 거다. 그리고 저도 청문위원인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원펜타스, 레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도 말씀드리고 뭐 논문 이제 아빠가 논문 떠먹어 준 거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너무 많아요. 뭐 영종도 땅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옛날 같았으면 이거에 5분의 1만 나왔어도 이미 낙마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맷집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나오시기도 어려울 거고 나오시더라도 나온 걸 굉장히 후회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천하람 대표님. 아이고 열심히 해야죠. 저희 떼거리라고 하죠. 네, 떼거리가 네. 없을 때마다 계속 제공을 해주시니까. 근데 저희 방이 진짜 보좌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저희가 원펜타스 부정청약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아는 분들이 야, 천 의원은 어떻게 뭐 우리 천 원내대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보들을 많이 받냐. 뭐 왜 이렇게 뭐 양질의 정보원이 많냐 막 뭐 이해훈 의원이랑 원래 친하냐 막 나오셨는데 친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전혀 별로 교류도 사실 없고 이게 청와대에서 준 인사청문 자료만 보고 저희 방에서 찾은 거예요. 저희 대단하시네. 보좌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 오히려 저는 좀 욕하고 싶은 게 아니 천하람 의원실에 저 포함 10명이 찾을 수 있는 거를 청와대 인사검증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 이 사람들 월급 다 뺏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저기 천하람 의원님 방에 계시는 한 보좌관을 잘 압니다. 네. 저는 그 얼굴은 잘 모르는데 워낙 예전에 다른 의원 방에 계실 때 그렇죠. 일을 잘하기로 유명해서 강 보좌관님, 강은기 보좌관님 일을 굉장히 잘하시죠. 열심히 하시죠. 그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일로만 이렇게. 일로만. 그리고 그분이 아주 집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두 대표가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포기하고 통일교 특검 공천비리, 민주당 공천비리, 공천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 관련해서 회동을 했어요.
자, 여기 관련해 가지고 회동을 했는데 일단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후에 지금 어제 장덕 대표님 여기 출연해 가지고 공동 단식 뭐 이런 특단의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뭐 장동혁 대표 워낙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도 막 24시간씩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체력이나 어떤 뭔가 결기를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내 몸을 사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또 존중받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그 회동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시했던 거는 역설적으로 조국혁신당이었어요. 아, 네. 이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으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조국혁신당도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민주당과 독립된 어쨌든 야당으로서 야당의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범여권 정당을 할 건지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뭐 조국혁신당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범여권 정당은 별로 비전이 없어요. 이게 민주당이 뭐 130석이다 이러면 의미가 있는데 과반 넘는 의석 가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한테 무슨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겠어요. 지금 쩌리예요, 쩌리. 그러니까 거기서 또 지금은 민주당한테 조국혁신당이 위협이 되지도 않고 뭐 호남에서 경쟁한다 해도 사실 뭐 굳이 그런데 이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으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정말 크리티컬할 때 이거 보세요. 지금 나오는 주제들이 통일교 그다음에 돈공천 이거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이거 문제 있다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라도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연대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범야권 전체에도 힘이 생기고 조국혁신당도 예전에 정의당이 데스노트 하면서 뭐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을 가져가듯이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되게 공들여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범여권 정당의 미련을 좀 못 버리고 계신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 계속 설득하려고 하고요. 어찌됐든 그 야권 연대의 첫 발로 조국 대표님은 아직 합류는 되기 전이지만 장동혁, 이준석, 장동혁 요 주요 야당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여권의 더불어민주당의 비리 또 이재명 정부의 비리에 대해서 거하게는 우리가 함께 뭉치자. 그리고 조국 대표도 언제든지 합류해라. 이렇게 한 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야권 연대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네.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게 다 이렇게 같이 제안을 했는데 왜 신장식 의원이 본인에게 제안한 것도 아닌데 신장식 의원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싸가지 논란 이런 걸 싸가지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SNS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래서 조국 대표에게 직접 보낸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문자를 공개를 하기도 했죠. 네, 저는 오히려 신장식 의원한테 감사한 것이 저도 문자 보냈다 이런 것만 알았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전화위복인 거죠.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이 배팅볼을 던져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회가 왔다 해서 나 싸가지 있어 하고 이제 딱 공을 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줘서 신장식 의원이 딱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 보시면 사실 그 문자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굉장히 정말 정중합니다. 미리 SNS를 통해서 먼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런 거를 취지로 하려고 하고 언제가 편하실지 말씀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님은 또 뭐 입장문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서 사실은 할 생각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또 단문을 하셨던데. 그렇죠,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조국 대표님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개혁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나쁜 놈이고 외계인인데 왜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니네랑 뭉치냐. 자꾸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권력이 폭주할 때는 야당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야당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합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개혁신당도 옛날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김건희 특검이 됐든 최상병 특검이 됐든 저희가 그때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조국혁신당이 예뻐가지고 손을 잡았습니까? 이거는 야당이 할 도리기 때문에 대의가 있으니까 뭉치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대의가 있는 게 명확한데
동공천, 통일교 이거 때려잡아야죠. 정교 유착.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뭐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그냥 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계속 민주당 편 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프레임에서 빨리 조국혁신당이 벗어나야 된다. 어제는 그게 저희의 메인 테마였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 신장식 의원 얘기를 신장식 의원 얘기를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요. 참 이준석 대표답다. 이게 알리바이잖아요. 그거 참 예의 없는 일이죠. 대표한테 뭔 정치적인 것을 제안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그렇고 나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알리바이를 하는 건데 참 형식적으로 참 뭐가 없다는 생각이 하나 드네요. 근데 저렇게 정중하게 보냈는데 저렇게 정중하게 보내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스타일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조금 이런 표현 그런데 그 남이 대신 써준 거 아니죠?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제가 살짝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해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살짝 드는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짜고짜 전화를 하는 것보다 더 정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건을 밝히고 편하실 때 전화 드리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정중하려면은요. 사절을 보내야 돼요.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뭐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뭐 큰절하고 가서 석고대제 같은 걸 하면서 뭐 대표님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거 이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정신당은 일단 연석회 제안을 거절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참여를 좀 더 노력하겠다, 네. 좀 더 설득해 보겠다 이런 취지신 거고. 당연합니다. 네. 네. 근데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님이 최근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고민이 있고 최근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기존의 그 내란 특별재판부도 내란 전담재판부도 뭐 나중에 가서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위헌성 있다.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국민 여론이 좀 압도적인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한두 번은 합류하실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조국 대표께서 그 이해운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뭐 안 된다. 이 부분은 뭐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 어쨌든 지금 야당으로서 힘을 합쳐야 되니까 뭐 크게 나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정치인이라는 게 네. 이 정말 뭐랄까요? 저는 저희가 정치인들이 가끔씩은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한다는 그 착각에 빠지는데 저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유통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통상. 세상에는 정말로 좋은 아젠다, 좋은 뭐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뭐 가끔 저희가 PB 상품으로 좋은 걸 내놓기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통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들, 미래 비전들을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에 배치할까 하는 것이 그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의 실력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우리가 유통 뭐 예를 들면 어떤 마켓이 됐든 뭐 슈퍼가 됐든 뭐 시장이 됐든 너무 구리고 막 더러운 게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팔아도 안 가게 되잖아요. 그게 역시 메신저의 신뢰성, 도덕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니까 좀 길게 보고 좋은 상품도 팔고 또 저희도 좀 약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요즘 통일교 특검 또 동공천 특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통상이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고 저도 아주 그냥 써먹어야겠습니다.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좀 아무튼 정치인들 너무 건방 떨면 안 되고 네, 또 잘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천하람 대표가 나오셨기 때문에 좋아요를 빨리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1000개로 시작하도록 그래야 저희가 더 잘 유통을 할 수 있다. 네네네. 네. 좋아요 1000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특검에 구형이 있었는데 사형 구형이 있었어요. 네.
자, 이 부분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네. 우선은 뭐 특검의 논리는 저도 쭉 봤는데 기본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마지막에 변호인들이 좀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갈릴레오에 비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자꾸 조국 대표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조국 대표님 일가족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형량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요. 일단은.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직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인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잘못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뭐 특검이든 더 센 형량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뭐 자주 써먹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사형을 구형하는 점에 있어서 전 그런 것도 있었다고 봐요.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목요일부터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강행 철회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제가 만약에 지금 내란 특검의 특검이면은요 이것만큼 불쾌한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건 모욕이에요. 일을 못했다는 얘기죠. 일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세 개 특검이 다 일을 못했기 때문에 너네가 한 거 사실 다시 한 번 더 할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실은 내란 특검이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거를 엄청난 걸 밝혀낸 거 사실 없어요.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무기징역은 좀 그 임팩트가 안 살아요. 저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라는 모욕도 들었겠다. 생각보다 임팩트도 못 남겼겠다. 지금 왜냐하면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내란 특검의 특검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를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특검 이런 거 할 때는 뭐 박영수는 물론이고 윤석열, 한동훈 아마 사람들 줄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구형량을 통해서라도 정치적 임팩트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일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변호사시잖아요. 자, 일단은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사형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석 특검이 보면 그 회의를 할 때도 사형을 구형을 할 것이냐, 무기를 구형을 할 것이냐 이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사형을 택했는데 변호사시니까 네.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주기현 재판부에서 자 형량이 어느 정도 대충 나올 거라고 그 변호인 저는 변호사시니까 저는 1심이니까 무기도 선택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근데 뭐 한다 그러면은 감경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감경을 왜냐하면 감경 사유를 우리가 생각을 굳이 해본다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피해 같은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도 내란 특검에서 전두환보다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는 했는데 물론 그때보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고 지금 비상계엄은 더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두환이 입힌 피해에 비해서 과연 피해가 더 크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경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형량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쉽다는 표현은 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변호사의 관점에서 반성만 했다라고 하면은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재판부에서 충분히 감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반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1심도 뭐 무기나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도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네. 오늘 새벽이죠. 새벽 1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제명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최고위원회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있고 난 다음에 3시간 30분 뭐 이 정도 있다가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 결정이 나왔는데 일단 제명 결정 요 부분
이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일감으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고. 수위가 너무 높아서. 당원권 정지 뭐 몇 년, 뭐 아니면 몇 개월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당원권 정지. 네. 네. 근데 그 사실 굉장히 센 어떤 윤리위 결정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이제 뭐 물론 그 윤리위 결정 그 내용을 좀 읽어 보니까 뭐 제가 미처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뭐 제가 타당의 어쨌든 문제이기 때문에 100%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적 관점에서 약간 보고 있다고 보면 야 이거는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또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결정 뒤집을 생각 없다 지금 이렇게 거의 쐐기를 박다시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1시간 가량 출연을 했는데 자, 중앙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는 바 없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단계 상황은 단계 결정은 그러니까 단계의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여론 조작이다라고 규정했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윤리위에서 한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다른 지도부와 통화를 좀 해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윤리위원회에 대한 그 고소 사태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실제로 그 써놓은 부분 제가 꼼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윤리위에서 이 좀 강한 처분을 하는 거에 대한 근거로 좀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튼. 저는 일단은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현행 어떤 범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는지 뭐 그걸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가능하다면 뭐 유권자나 그 국민이나 뭐 당원의 평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어떤 뭐 당 내부 사법기관에 의한 어떤 뭐 징계 처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민주당의 김병기, 강선우 뭐 이런 케이스처럼 뭐 뇌물 의혹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랑은 조금 구분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윤리위 내용 보니까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써놔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윤리위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왔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최대 피해자야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겠지만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면은 윤어게인 세력의 에너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장동혁 대표 쪽으로 반감이 쏠릴 거예요. 왜 그때 당대표 선거할 때는 윤어게인 세력표 받아갔다가 이제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백척간두의 처지에 처했는데 왜 모른 척하냐? 왜 이미 당 나간 사람이라고 하냐?라고 해서 에너지가 그렇게 분출되고 어쨌든 윤석열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가 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가 딱 되니까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즘 아마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동훈 전 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윤어게인 세력들도 한동훈 전 대표 저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로 에너지가 오히려 모여지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친한동훈계와 국민의힘 주류가 오히려 이 전장에서 싸우게 되는 그렇게 됐고 윤어게인 세력이 봤을 때도 장동혁 대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더니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뭐 가장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거에는 진심이었구나.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노림수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노림수가 있는 거라면은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정치 공학적 한 수다. 약간 그런 생각이 일견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게 하지만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긴급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법적으로 일단 뭐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를 아마 할 테고 네. 두 번째는 당내 투쟁을 하겠지요. 하지만 당내 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보기엔 뭐 떠오르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탈당을 할 것인가? 그것도 마땅치 않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높은 확률로 가처분이나 이렇게 법적 대응 이런 쪽으로 가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법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이준석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수라고 하면은 차라리 창당이 됐든 아니면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같은 수를 던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협상력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국민의힘이랑 아마 뭐가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지금 오늘 오전에 계속 가까운 분들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당장은 뭐 탈당이나 창당 생각이 없고 당내에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을 때 그렇죠, 냈죠. 뭐 당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뭔가 좀 당의 범주를 넘어서서 창당이나 무소속 같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뭔가 그런 걸 염두에 둔 건가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